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드디어 1단원 고체지구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주제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입니다. 우리 1학년 때 화석 외우신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매머드 이런 거 외웠잖아요. 우리 지구과학 1에서는 그러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 그리고 환경들, 그 다음에 지각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조금 더 심화돼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단원은 단순 암기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도 정말 단순해요. 그래서 정확히 핵심만 외운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올려드린 정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수시로 보셔야 되고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는지 살짝 살펴보고 갈게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지사학 법칙들 배웠죠. 그래서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누중의 법칙, 관이별 법칙, 부정합의 법칙, 동물군 천위의 법칙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층의 나이도 비교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상대 연령, 절대 연령까지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층이 주어졌을 때 순서들 우리 체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았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은 지질시대,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환경,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기후 이런 것들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고기후 연구 방법, 과거의 기후는 과연 어떻게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지질시대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내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생기고 지각이 형성된 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구가 생기고 지각이 형성된 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화석으로 남아있는 고생물의 출현과 멸종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생물들은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살았던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를 고생물의 출현, 그 다음에 멸종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의 생존이 지구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질시대 보시면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표죠. 우리 1학년 때는 성칸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가지로만 배웠는데 그걸 또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시대가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확실하게 제발 외워주세요. 보시면은 시생류대, 원생류대, 그 다음에 현생류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익숙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가 있고요. 우리 쥐라기 월드, 우리 영화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뭔가가 또 나눠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석부터 일단 보고 갈 건데요. 화석이란 지질시대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보니까 화폐석, 암모나이트, 삼엽충 이런 화석들이 있죠. 우리 1학년 때도 살짝 봤을 거고요. 멸종한 생물의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하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화석으로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표를 읽는 법을 한번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누대, 대, 기로 세분합니다. 보시면 우리 지질시대를 누대, 대, 기. 우리 1학년 때는 대만 배웠거든요. 성칸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누대, 대, 기 이렇게 크게 세분화를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요.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는 생물체가 없거나 적어가지고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현생누대에는 화석이 비교적 풍부하여 많이 산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3600인데 단위가 100만 년 전이니까 36억이죠. 지금 보시면은 5억 4천까지 정말 긴 시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기에는 생물체가 없거나 적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생누대는 화석이 비교적 풍부하고 많이 산출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누대가 있고요. TMI지만 시생누대는 생명이 시작된 시대, 그 다음에 원생누대는 원시적인 생물들이 살았던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생누대, 생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그 시기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생누대는 우리 원시적인 생물이 살던 시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생누대와 원생누대를 성칸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외울 거 하나 등장했어요.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를 성칸부리아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지질시대의 약 88%를 차지해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성칸부리아 시대,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뭔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생누대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거고요. 이러한 현생누대는 생물의 출현과 진화 등 생물계에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싹 멸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또 멸종, 그 다음에 고생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현생누대는 눈에 보이는 생물이 살았던 시대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등동물이나 원시어류, 양서류와 같은 생물들이 화석으로 상출되는 고생대, 그리고 거대한 파충류나 암모나이트 같은 생물들이 산출되는 중생대, 그 다음에 포유류와 같이 현존하는 생물들과 비슷한 생물이 산출되는 신생대. 그래서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를 포함하는 더 큰 집합이 현생누대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질시대 크게 누대, 대, 그 다음에 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를 합치면은 성칸부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현생누대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신원생대부터 해서 초시생대, 여기까지는 사실 투머치한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그냥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고중심. 그래서 우리 큰 단위 누대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했고 대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고생대부터 보면요. 고생대는 캄브리아, 오르도비스, 실루리아, 그 다음에 데본, 석탄, 페르, 이렇게 6개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컴, 오다. 컴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가지고 와라. 좀 그러나요? 컴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가져와라. 선생님이 작년에 이 단원을 수업을 하면서 그 3학년 학생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컴 오실 때 석패. 뭐 자기만의 랩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라이아이스, 쥐라기, 백악기. 트라이아이스,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살짝 중생대는 익숙해 보이는 표현인데 신생대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거 한 번에 못 외우거든요. 계속해서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과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우리 숫자 한번 외워볼까요? 46, 54, 25, 6.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지질시대를 연도별로 이렇게 외우자라는 건데 46억 년부터 그 다음에 5억 4천만 년까지 이때를 성칸부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우리 5억 4천부터 2억 5천까지를 고생대, 그 다음에 2억 5천부터 6천만 년까지를 중생대,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 신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긴 시간 우리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거 합쳐서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얘랑 얘를 합치면은 성칸부리아 시대라고 했죠. 성칸부리아 시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고중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 숫자 조금 외워주시면 편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 저번에 문제 풀 때 반감기 주고 뭐 이 지층은 중생대 암석일 것이다. 그거 풀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4654 256. 선생님 핸드폰 비밀번호가 이거거든요. 4654 256. 내가 무언가 외우려면요. 계속 써야 돼요. 뭐 포스트잇을 붙여서 방에 도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비밀번호로 한다거나.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긴 시간 동안 지구는 지각 변동을 받으며 환경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그 긴 지질 시간 46억부터 현재까지잖아요. 정말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생물이 지구에서 번성하다 사라졌고요. 일부는 진화를 하면서 적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시대별로 나와 있고 Y축 보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랭한 시기도 있었고 온난한 시기, 그 다음에 한랭, 온난 이런 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랭한 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에 빙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도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하겠지만 중생대는요, 한랭한 기후가 조금 있었는데 빙하기가 오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생대 보시면은 또 빙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생물들이 멸종한 이유를 빙하기로 많이 되는데 우리 중생대는 빙하기가 아니라 다른 의견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운석이 충돌해서 다 멸종을 했을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걸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각 시대별로 빙하기가 있었는데 중생대만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 빙하기가.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벌써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3개 나왔죠? 우리 인류가 기후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수백 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 역사에 비해 비추어 볼 때 정말 매우 짧은 시간이죠. 46억 중에 수백 년이면 정말 짧은 거예요. 방금 봤던 표에서 한랭, 온난 반복됐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화석이나 퇴적물 등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요.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었던 생물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뭡니까? 고사리 화석이거든요. 이 고사리, 우리 육개장 할 때도 들어가는 고사리잖아요. 우리 이러한 생물들의 화석을요, 시상화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을 이용하면요, 생물들이 살았던 당시의 기후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고사리 화석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거기는 온난하고 습윤한 그런 기후를 가졌구나. 아니면 내가 산호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화석으로 남으면은 시상화석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표준화석이랑 시상화석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61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그림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질시대, 과거의 기후를 알아내는 방법에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먼저 석순과 꽃가루를 보시면요, 춥거나 따뜻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정도가 달라요. 석순을 먼저 보시면은 이때는 많이 자랐네. 그러면 이때는 살짝 따뜻했나 보다. 반대로 조금 자랐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추웠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 우리 꽃 식생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런 꽃이 자라고 저쪽은 이 정도 기온을 가졌으니까 이런 꽃들이 자라고, 이런 식으로 식생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초점을 둬서 볼 부분은 이 빙하코어거든요. 우리 빙하코어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빙하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빙하코어는 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산소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산소 주기율표에서 몇 번인가요? 수해립의 BCNO 우리 8번이잖아요. 우리 양성자, 중성자 합쳤을 때 1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산소 우리 16 이렇게 쓸 건데 우리 자연계에는요 16 말고도 18산소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무슨 관계죠?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하죠. 우리 반감기 하면서도 배웠잖아요. 수소 여러 개 있었다. 그래서 16산소, 18산소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데 얘네는 균형을 잘 이루면서 적당하게 양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18산소, 그 다음에 16산소의 비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을 할 거예요. 만약에 기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 16산소분의 18산소의 그 양이 적당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면은 이 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18산소는 16산소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거워가지고 날아가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난한 따뜻한 시기에는 증발이 모두 활발해요. 18산소, 16산소 어쨌든 간 증발이 활발하는데
한랭한 시기에는 18의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감소를 한대요. 왜냐? 무거우니까. 그래서 대기 중에 18산소의 양은 감소하고 해수의 18산소의 양은 증가한다. 우리 1학년 때 탄소의 순환처럼 산소도 곳곳에 있어요. 지구 시스템 속에서. 우리 대기 중 기권의 18산소의 양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우리 해수, 바닷속의 18산소의 양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6산소와 이 18산소의 비가 한랭한 시기가 되면은 18산소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16, 18산소의 비가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이 분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빙하는 대기의 수증기가 비로 내려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빙하의 산소 동위원 소비,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16분의 18. 그래서 생성 당시 대기의 산소 동위원 소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빙하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16산소와 18산소의 비가 낮아지고요. 기온이 높아지면은 빙하에 또 한번 써볼게요. 18산소, 16산소의 비가 높아집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우리 18산소, 16산소 대기 중에 있고 바닷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18산소가 16보다 살짝 더 무거워요. 번호가 더 크잖아요. 만약에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증발이 감소를 하는데 16산소도 감소를 해요. 하지만 이 18산소가 더 증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그 이유로. 그래서 18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빙하의 16, 18산소의 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반대로 빙하가 낮아졌으니까 우리 해양은 증가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빙하 코어 가지고 만약에 이 산소가 있다. 그러면은 산소 비 측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빙하 코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인데요.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보도록 할 겁니다. 지구는 탄생한 이후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하다가 사라졌고 일부는 진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들은 어떻게 적응하며 진화하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체크할 거는 각 시대별로 지각변동,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계의 변화,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것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여행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먼저 보시면요. 지렁이 같이 생긴 게 하나 나오고 뭔가 괴상한 풀빵처럼 생긴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닷속에 뭔가 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 대표적인 사진이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각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우리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했죠. 생물의 종류와 수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각변동을 수없이 겪기도 했고 대부분의 기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 성캄브리아 시대의 후기, 이제 고생대로 갈 때쯤이면은 초대륙 로디니아, 우리 맨 처음 시간에 한 배우면서 들어봤죠? 초대륙 로디니아. 이때 형성되었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보시면요.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 시생누대, 그때는 석회암층이 발견되고요. 석회조류의 화석이 산출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온난한 기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석회암층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온난했던 그 시기였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 중기와 후기, 즉 원생누대 초기와 후기에 이런 빙하태적물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기에 빙하기가 한번 있었구나.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물계의 변화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초기, 즉 시생누대의 대기는요 주로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기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산소가 있죠. 근데 이 시기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육상에 무언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지에 강한 자외선이 직접 도달하였으므로 우리 바다에서 먼저 생물이 출현을 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은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면은 이런 식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있는데 우리 광합성하는 박테리아예요. 얘네가 이제 퇴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퇴적 배웠죠? 쌓이는 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어떤 생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들, 그거 자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 증가하냐면 우리 사이아노박테리아 광합성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의 양이 증가하고요, 진핵 생물이 출현하였고 더 많은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말 원생 누대, 즉 약 7억 년 전에 다세포 생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애냐면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킴베렐라, 디킨소니아, 그 다음에 카르니오디스쿠스, 이런 괴상한 애들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이 에디아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지역명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디아카라 생물군이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이 다세포 생물들이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생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먼저 지각변동 마찬가지로 보면요, 고생대 전기에는 대륙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지만 페름기, 우리 고생대를 기로 또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캄 하고 오실 때 석탄 페인트 가져오라.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페름기 쪽에 대륙이 하나로 모여서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판 배우면서 우리 이런 식의 지도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보시면은 연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연도까지는 안 알려줬지만 우리 이제 알고 있잖아요. 4654, 256. 그러면은 초대륙 판게아가 그때 형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시기가 페름기 말, 즉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었구나 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던 그 대륙들이 하나로 모였으니까 지각변동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보시면요, 전기 지층에 석회암과 증바람이 두껍게 분포합니다. 그 말은 마찬가지로 온난, 건조한 기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기로 가시면은 한랭한 기후가 나타났다가 온난해졌다.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나봐요. 그리고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는데 남극 대륙 부근은 한랭하였으나 적도 부근은 온난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이제 정보의 양이 많이 들어오죠. 이거 절대 한 번에 못 외웁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물계의 변화입니다. 고생대가 시작하면서 해양생물의 종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왜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광합성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산소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은 오존층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존, O3거든요. 오존층이 형성되어 자외선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 중에서 유해한 빛, 자외선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애가 육상도 이제 살만하네 하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 결과 다양한 무척추 동물, 어류, 그리고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생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캄브리아기거든요. 사벽충, 그 다음에 완종류 등 무척추 동물들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엽충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삼엽충이 가장 많이 서식을 했는데요. 이 삼엽충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줄무늬가 3칸 있죠. 그래서 삼엽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캄브리아계에 삼엽충이 활발하게 서식을 했구나. 우리 삼엽충 같은 경우는 고생대 전반에 걸쳐서 정말 서식을 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입니다. 우리 삼엽충 완종류, 두종류, 필성류 등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삼엽충 완종류는 방금 캄브리아기에서도 있던 거니까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필성류가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초의 동물인 어류도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완종류 이렇게 생긴 생물이었나봐요. 그 다음에 우리 두종류, 머리 위에 이렇게 몸통이 있는 거, 오징어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필석, 뭔가 UFO에 다리 달린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간 이런 식의 화석들이 오르도비스기에 이제 산출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인데요. 최초의 육상식물이 등장합니다. 뭔가 최초 나왔으니까 알아둘만 하죠.
그래서 최초의 육상생물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쿡소니아라고 해요. 쿡소니아.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본기로 가시면요.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류의 시대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갑주어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우리 석탄기를 볼게요. 양치식물이 땅속에 매몰되어 여러 곳에 석탄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양치식물은 뭐냐면은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사리 같은 건데요. 이 석탄기 시기에 양치식물들이 땅속에 매몰되어 여러 곳에 이렇게 석탄층을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페른기까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는 방추충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방추충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생물이에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의 생물이구나 그 정도로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용어 정도 방추충 이때 번성을 했구나. 그 다음에 페름기입니다. 페름기 말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식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대규모 화산 분출과 기후변화로 해양생물의 90% 이상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0%에서 90% 정말 많은 멸종을 한 거죠. 이 페름기 고생대 끝나갈 때쯤이니까 이제 멸종을 한번 해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이제 멸종을 했고요. 그리고 거시식물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 63페이지에 이런 식의 화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 디테일하긴 하지만 한번 적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삼엽충은요, 고생대 전반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고생대 전반. 그 다음에 방추충, 아까 어디서부터 나온 애였죠? 그렇죠. 석탄기부터 페른기. 그 다음에 필석은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까지. 그 다음에 갑주어는 대본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완종류는 아까 캄브리아기부터 계속 나왔던 친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이 삼엽충이랑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 방추충 결국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원 한번 배우고 내년에 수능 공부를 할 때 고득점을 받으려면은 이런 디테일함을 갖춰야지 뭔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초대륙 판기아가 트라이아스기부터 우리 중생대 3개로 나눴거든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뭔가요?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이렇게 3개로 나눴죠. 트라이아스기부터 분리되면서 쥐라기에는 대서양, 그 다음에 백악기에는 인도양이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로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같은 습국 산맥이 이 시기에 형성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보시면요,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습니다. 아까 빙하기 이야기하면서 중생대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었죠. 우리 비교적 온난한 기후가 지속된 시기 바로 중생대고요. 거대한 식물과 이제 파충류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추운 것보다 따뜻한 거에 이 파충류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식물 등장하고 파충류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계의 변화를 보시면요, 트라이아스기, 우리 양서류가 쇠퇴하고 파충류가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말기에 원시 포유류가 출현하였고 양치식물이 쇠퇴하였고 거시식물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출현하고 번성은 다른 거죠. 출현은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거고 번성은 정말 활발하게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친구 은행나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은 친구예요, 은행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행나무, 거시식물의 하나의 예이다. 그 다음에 쥐라기 볼게요. 바다에서 암모나이트가 매우 번성하였고 육지에서는 이제 공룡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원시 포유류가 이제 출현하였고 양치식물이 쇠퇴하고 거시식물이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이런 화석들이 중생대 산출되는 것이다. 우리 포켓몬스터 다 알잖아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우리 암나이트라는 포켓몬이 있어요. 먼 옛날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고대 포켓몬이다. 실제로 이 암모나이트도 바다 생물이거든요. 이거를 본따서 이런 포켓몬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투구라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우리 도감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3억 년 동안 변치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 3억 년 전 무슨 시대일까요?
한번 다시 숫자 써볼까요? 46, 54, 25, 6. 그러면은 3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5억 4천, 2억 5천. 그러면은 고생대라는 거고, 우리 고생대 유명한 화석 뭐가 있죠? 선생님 생각이긴 하지만 삼엽충을 모티브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 도감의 설명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두게도스라는 포켓몬이 있어요. 약 1억 년 전에 고대 밀림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1억 년 전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석간무리야, 고생대, 중생대. 도감이 실제 우리 지구과학 지식을 가져와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잠깐 쉬어가는 타임 가져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도 마찬가지로 지각 변동부터 볼게요. 대륙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재 대륙과 수륙 분포가 신생대부터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형성되었다.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인도 대륙 이렇게 올라오면서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진 거, 그때가 바로 신생대다라는 거. 다음으로 기후변화를 보면요. 팔레오기, 그 다음에 네오기, 하나 더 뭐가 있죠? 제4기가 있죠. 우리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입니다. 각 시대별로 처음은 온난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추워져서 빙하기 와서 멸종되거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대체로 온난한 기후가 있었고요. 제4기, 이제 신생대 말에 들어서면서 기후가 한랭해지고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신생대, 생물 한번 볼 건데요. 팔레오기와 네오기, 겉시식물이 쇠퇴하고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원이 형성되면서 포유류가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하고요.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하다가 멸종하였습니다. 우리 속시식물, 단풍나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화폐석입니다. 화폐석. 우리 바다에서 화폐석이 번성하다가 멸종을 하였다. 그게 신생대입니다. 그리고 제4기를 보시면요. 육상 포유류가 더욱 많아졌고 매머들을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널리 분포하게 됩니다. 또한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과서 6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그거 꼭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요. 지구과학원의 큰 대단원이 하나 끝나게 됩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하늘과 바다, 즉 기권과 수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